안녕하세요. 올리비아의 서재 시 읽어주는 시인입니다. 그새 장맛비가 내리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 두뇌의 문제인데요. 우리 두뇌는 정보의 양에 따라 시간의 길이를 다르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리적 시간과 마음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는 다 물리적 시간은 동일하죠. 그런데 마음의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특정 이미지를 빠르게 우리 뇌에 저장하는 정보 처리의 양이 많아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고요. 나이가 들면 우리 뇌에 저장하는 이미지가 점점점 적어지고 그 정보 처리 양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더욱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년 이상일 것 같아서 저와 생각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날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의미 있게, 뜻깊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골라본 시집은 류시화 시인의 시집을 골라봤습니다. 이 시는 직접 쓴 것은 아니고 류시화 시인이 마음을 잘 챙겨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런 내용을 담은 시들을 모아서 2020년도에 마음 챙김의 시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엮으셨는데요. 거기서 시 두 편을 골라보았습니다. 그 두 편은 너무 아둥바둥 좀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나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류시화 시인은 시인이자 또 명상가이기도 하셔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 이 지구별에서는 우리가 얻은 어떤 물질도 어떤 명성도 영원한 것일 수 없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다. 또한 떠날 때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가야 한다. 가혹한 규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규칙은 규칙이다. 이런 가혹한 규칙이 있는 지구의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를 읽으려고 합니다. 마가렛 애트우드의 그 순간이라는 시와 에린 헨슨의 아닌 것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순간 읽어보겠습니다. 그 순간, 마가렛 애트우드.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고된 일과 항해 끝에 자신의 나라, 자신의 성, 수만 평의 땅, 수만 평의 집, 그리고 자신의 방 한가운데 서서 마침내 자신이 어떻게 그곳까지 왔나를 돌아보며 이것은 내 소유야 하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 나무들은 당신을 감싸고 있던 부드러운 팔을 풀어버리고 새들은 다정한 언어를 거두어들이고 절벽들은 갈라져 무너지고 공기는 파도처럼 당신에게서 물러나 당신은 숨조차 쉴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니야 하고 그들은 속삭인다. 넌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 넌 방문객일 뿐이었어. 매번 언덕에 올라가 깃발을 꽂고 자신의 것이라 선언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너의 소유였던 적이 없어. 넌 한 번도 우리를 발견한 적이 없어. 언제나 우리가 너를 발견하고 소유했지. 여기까지가 시입니다. 류시화 시인은 시를 읽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경이롭게 보는 것이며 여러 색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챙김의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안간힘을 쓰면서
여러 가지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가능한 많은 돈, 많은 부동산, 그리고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살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 일정 부분 많은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수만 평의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도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땅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결국은 그 땅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유기물로 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는 것은 소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소유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지혜는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말해주고 있고요.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아무리 대가를 치르고 부동산을 사들여도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냥 자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애 한 번도 우리를 발견한 적이 넌 한 번도 우리를 발견한 적이 없어. 언제나 우리가 너를 발견하고 소유했지 라고 하는 문장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일침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닌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닌 것, 에린 헨슨.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은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당신이 아니다.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웃음 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은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당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여기까지가 시입니다.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남이 보는 것처럼 똑바로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거울을 통해서 반대의 방향으로만 자기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타인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열정을 어쩌면 타인을 욕망하면서 삶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배치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많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를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옷과 외모와 권력과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이 너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책, 하는 말, 그리고 미소, 살아온 흔적이 주는 그 사람의 분위기, 여행으로부터 얻은 경험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꿈과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나 아닌 것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애쓰다 보면 소중한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어떤 위험성을 조금은 경고하는 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올리비아의 서재에서는 시를 읽으면서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좀 더 좀 깨닫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시가 조금은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열심히 시를 읽고 있는 거고요.
세상이 주는 어떤 경쟁과 속도에서 조금 느리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를 읽고 듣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짧은 문장 속에 응축되어 있는 깊은 어떤 의미와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읽어낸다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나 아닌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